안녕하세요. PHP 19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웹 프로그래밍 게시판을 만들기 위한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게시판 목록을 보여주는 리스트와 색을 작성 페이지, 글읽기 페이지 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시판 리스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게시판 리스트에는 각 글의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에 대한 정보가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보여져야 되는 이유는 저번 시간에 봤던 데이터베이스를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 게시판에 보여줄 내용을 보고서 유추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원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전에 리스트에 들어갈 폼에 대한 설정과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라이트 폼에서의 폼과 또 리드에서 읽어주기 위한 부분 또는 답변에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실제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넣기 직전에 페이지들을 디자인하고 그것을 참고를 해서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제가 이미 만들어 놨던 부분들을 가지고 거꾸로 유추해 왔기 때문에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게시판 리스트 그리고 글쓰기, 글읽기 페이지에 대한 것들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게시판 리스트에 보여지는 것들은 번호와 제목과 글쓴이, 작성일, 조회에 대한 정보가 표시가 되어지고요. 각 글의 제목에는 글의 내용이 있는 페이지, 즉 글읽기 페이지로 링크가 걸리도록 합니다. 리스트 상단에는 전체 글의 수가 표시가 되게 할 수도 있죠. 즉 카운트에 대한 부분을 해서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옵션으로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리스트 하단에는 페이지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줍니다. 이 링크가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개수가 10개 미만인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10개 이상이 되었을 때는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른 게시물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해서 볼 수 있게끔 페이지를 나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트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텍스트 박스가 있도록 합니다. 이때 게시판을 검색할 때 어떤 옵션으로 제목에 대한 것을 할 거냐, 내용에 대한 것을 할 거냐, 조회수에 대한 것을 할 거냐, 기타 등등 가질 수 있는 컬럼들은 많죠. 즉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것들을 검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콤보 박스를 빼놓고 그 안에서만 검색할 수 있게끔도 주실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게시판 리스트에 보여질 내용과 코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드를 보기 전에 같은 폴더 안에는 테이블을 사용하기 위해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커맨드 스타일이나 config cfg 그리고 function.inc라는 파일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역시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럼 우선 데이터베이스에 가지고 있던 부분들까지 다 설정이 되어 있다는 전제로 list.php 게시판을 보기 위한 코드를 보도록 하죠. 그런데 코드를 봐도 태그 형태랑 같이 이렇게 많은 글자가 써있기 때문에 너무 머리 아파요. 이걸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그러면 실행 화면을 보면서 유추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파일은 19 챕터 밑에 있는 실행시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어떠한 내용도 없기 때문에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관련된 정보가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스테이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내용은 방금 전에 봤던 파워포인트 작업에 있던 문서에 있던 내용이죠.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그리고 새 글을 작성하기 위한 흐름도에서 있었던 부분이에요. 리스트에서 글쓰기 관련된 부분 메뉴가 들어가서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든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제목 또는 내용, 이름 형태로 컬럼에 대한 부분, 특정한 부분에서 검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콤보 박스를 두었고요. 그 상태에서 검색하고자 하는 내용을 넣고 검색을 누르면 여러 개의 페이지에 걸쳐서
여러 개 아무리 많은 컬럼이어도 검색해서 따로 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실제 소스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include 시켜야죠. config 파일이나 펑션에 대한 거 또는 스타일 시트 같은 경우도 연결 쓰시면 되는데요. 제가 스타일 시트를 쓰지 않은 상태여서 두 가지만 연결 쓰겠습니다. 먼저 if 페이지가 낮이면 실질적인 페이지가 없다는 얘기죠. 페이지라는 변수에 어떤 것도 없으면 not이 붙어서 true가 돼서 페이지는 1로 세팅이 되어집니다. 즉, 첫 번째 어떠한 데이터가 차 있는 상태라면 10개 이상에 대한 부분이라면 페이지가 1이 아닌 2로 증가되어지지만 지금 어떠한 데이터도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페이지는 1, 자기 자신의 페이지 0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1로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 시 질의문에 추가할 문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키에 대한 것을 추가가 되는데 where, kind, like 이것이 패턴을 가진 것을 찾겠다 라고 할 때 like라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곳에 어떤 값을 넣어주게 되면 like 뒤에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연결, 커넥션하고 셀렉트 데이터베이스 하는 것은 이제 설명 더 안 드려도 아시죠? 우리가 커맨드 창에서 실제 데이터베이스 MySQL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MySQL의 유저는 루트고 패스워드는 무엇이고 실제 접근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이다. 엔터 이것이 이 두 가지 함수가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이 되어지고 쿼리문을 작성해야 되잖아요. 리스트라는 것은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적절하게 사용자가 원하는 인터페이스 환경으로 보여지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select라는 구문을 통해 사용되어집니다. 이때 count라는 것이 들어가는데요. 이 count는 총 글의 수를 제가 적기 위해 또는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적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교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때도 역시 where이라는 변수로 가지고 검색해 글의 수를 갖다 넘겨받으실 수 있겠죠. 그 넘겨받은 것을 result라는 것으로 쿼리에 정말 있다면 row가 있다면 result로 받고 그렇지 않다면 die 끝내고 에러를 내버려라. 쿼리문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 그런 경우가 이 경우에서 자꾸 에러가 난다면 쿼리문을 한번 프린트를 해서 출력해 보시고요. 밑에 경우는 닫아 주셔야겠죠. 주석으로 블럭 주석 처리하시고 위에 쿼리를 웹브라우저에 출력한 다음 그것을 복사해서 커맨드 창에 들어가서 결과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찬찬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부분 쿼리문 작성에서 오류가 나니까요. 그 오류를 갖다 수정해 주시면 문제없이 쿼리에 대한 적용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 다음에 total underbar row 얘가 전체 갖는 개수가 몇 개인지 알고 싶을 때 which array로 result에 대한 current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리스트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변수들에 대한 값을 가져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row에 우리 예전에 배열 형태로 사용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형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리스트에서 사용되는 변수를 정의하게 되는데요. 토탈 페이지, 얘가 전체 몇 개의 페이지로 구분되어 있는지를 가져오고 스타트 페이지, 로우, 그리고 페이지에 대한 것들이 각각 가지게 됩니다. 이 페이지들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에 따라 밑에 보여지는 링크에 대한 부분들이 다르게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HTML 태그를 쭉 만들어 준 다음에 글쓴이 제목 조회까지가 여기까지 보여졌고요. 실제 이제 쿼리문 불러온 것을 밑에 출력해줘서 데이터가 올라가 있다면 보여지게 해야 되죠. select로 where, order by, gid를 통해서 정렬하고 depth에 대해서 리미트 제한을 주고 해가지고 그것에 만족되어지는 tbody의 값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때 user id, gid 외에 번호가 보여지고 gid는 답변에 대한 것이나 다른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고요. depth, name, subject, write day 그리고 조회수에 대한 것을 가져와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인 이 쿼리를 적용하는 부분은 문장은 이 문장입니다. 적용되어져서 정상적인 row가 있다면
이 부분을 통해 패치 어레이라는 부분을 통해 배열 형태로 로우를 가져오게 되죠. 이때 이 각각에 대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리스트라는 걸 써서 변수 하나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10강쯤에 제가 설명한 것 같은데요. 리스트에 관련된 함수를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할 때 사용하니까 잘 봐두세요라고 했죠. 지금 여기 부분에서 사용되죠. 하나의 행에는 여러 개의 컬러,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리펌 해가지고 있는 넘버까지 있는 것과 같이 그 배열 변수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받게끔 연계 배열처럼 사용하게끔 해주는 것이 리스트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통해서 각 변수에다 넣어주고 서브젝트 받은 부분에 HTML 스페셜 캐릭터 서브젝트를 쓰는데요. HTML 특수 문자들을 처리하려고 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이 부분도 문자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의 길이를 제한 40 몇 자까지를 제한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이를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라이트가 안 되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사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검사해서 오류가 없다고 하면 이제 테이블 형태 가지고 있는 곳에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유저 아이디에는 이렇게 넣고 essence 필드라고 해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뎁스에 대한 정보들을 넣어주고 URL에 대한 정보, 서브젝트에 대한 정보들을 각각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렬하는 부분에 메일에 관련된 부분이 나왔을 때는 사용자에게 마우스가 갔을 때 실제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아웃룩 익스프레스나 뭐 그런 것들을 가동시켜 메일을 보내기 위해 HRDF, 메일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실행시키는 거죠. 메일 관련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메일을 보낼 수 있는 환경으로 해줍니다. 그런 다음 라이트 데이, 그리고 조회수까지 하고 PHP에 관련된 반복문이 끝나게 되죠. 여기까지를 닫아 주셔야만 실질적으로 조회까지의 데이터를 통해 계속적인 로우에 대한 반복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TD부터 밑에 부분은 페이지 각각의 링크가 걸려있는 부분, 이전 페이지가 있느냐, 다음 페이지가 있느냐, 자기 자신에 대한 페이지로 10개까지가 다시 연결돼서 보여지죠. 그 이외에는 뭐 이전으로 해서 10개 전의 페이지 이동하는 부분들로 쭉 코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뭐 따로 설명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페이지에 대한 반복문 형태로 해서 불러들여서 출력하고 앞뒤 두 개가 바로 다음 1페이지였으면 2페이지로 또는 2페이지에 가 있는 상태면 1페이지로 이동하게 하거나 11페이지에 갔을 때 가장 첫 번째 페이지 1로 가게 할 때 앞에 페이지로 가게 한다. 그것을 코딩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것을 잘 보셔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제목과 내용, 이름에 각각 링크가 걸려야 됐었죠. 그 부분에서 서브젝트, 앵커, 네임에 있는 부분. 실제 링크가 걸린다는 것은 검색에 있어서 셀렉트를 하기 위해 이 부분에 키값들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kind의 서브젝트, 아이클, 뭐 네임 해가지고 있는 부분들로 넘겨주기 위해 그때는 셀렉트드라는 것을 HTML에 넣어주니까 실제 이 부분이 선택되어졌다 해야만 PHP에서 다음 페이지에서 읽어도 포스트로 보낸다고 해도 인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스크립트 형태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과 같이 리스트에 관련된 페이지를 작성하였고요. 결과는 방금 전에 보셨던 것과 같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두 번째, 글쓰기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데이터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처음으로 글쓰기로 넘어가면 글쓰기 관련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과 같은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글 쓴 사람이 누구인지, 이메일은 무엇인지, 이 글에 대한 암호와 제목, 내용 이것을 다 입력하고 났을 때 입력을 들어가게 되면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인서트가 되어지는 거죠. 목록을 갖다 클릭을 하게 되면 방금 전에 봤던 list.php라는 파일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럼 데이터를 한번 넣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에서는 가지고 있던 형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식을 넣지 않았을 때 어떤 메시지가 보여지는지 확인하죠.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 이유는
입력했을 때 실질적인 부분의 데이터가 맞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 function.inc라는 파일에 벌써 등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골뱅이 표시가 나와야 되고 뭐뭐라고 입력한 다음에 점이 한번 와야 되고 뒤에 형태가 와야 한다. 그것이 와야만 이메일 형식에 맞았다고 해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입력을 누르면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되어지고 리스트에 보여지는 것. 이건 흐름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럼 실제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죠. DB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라이트 폼이 보여야겠죠. 흐름도에서 설명했듯이 write.php는 단순히 입력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PHP 관련된 부분은 링크에 관련된 것밖에 없어요. 그 단순하게 태그 코드만 가지고 있고 URL, 링크하는 목록에 대한 URL 링크에서만 ahref에 URL을 가지고 오겠다.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즉 내가 방금 전에 봤던 목록에서 글쓰기로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봤던 페이지 쪽으로 넘어가야만 사용자가 방금 내가 봤던 곳이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런 형태를 사용하기 위해 방금 바로 전에 리스트에서 받았던 페이지 값을 그대로 리턴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 서브밋이라는 것을 통해 전송을 하게 되면 페이지 이동하는 곳은 액션이 뒤겠죠. 그래서 db.php라는 곳에 넘어가서 데이터베이스에 실질적인 인서트 구문을 하게 됩니다. 그 파일을 확인해 보시면 역시 여기서도 include해서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죠. 왜? 메일에 대한 부분을 체킹하기 때문에 function.inc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들어온 데이터들을 비교하는데 트림을 쓰고 있네요. 앞뒤에 뭔가 알지 못하는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인풋 태그에서 클릭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스페이스가 공간 하나가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기가 처음인 줄 알고 그냥 입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트림을 통해 앞뒤의 데이터들을 지워줍니다. 공백 데이터 지우고 write는 데이트에서 제가 지금 y는 대문자, m과 d는 소문자로 쓰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형식이냐면 2004와 같이 네 자릿수로 사용하고 싶다 연도를 그때는 y를 대문자 형태로 써주시면 돼요. 그것이 아니라 04만 쓰고 싶다 할 때는 소문자 y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날짜 형식을 받아서 write day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write day가 만약 04 다시 무엇 해가지고 있는 날짜 형식을 가진 만큼 크기가 잡혀 있다 그러면 y를 대문자로 쓰면 데이터가 잘려지겠죠. 그런 것을 이미 방지하시고 생각하신 다음에 데이터 형식을 받으셔야 합니다. 서브젝트와 실질적인 내용에서도 역시 트림을 통해 공백을 제거하고요. 이때 공백 제거해서 들어온 각각의 데이터들 중에 필수 요소들이 있었어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너를 사용할 수 있지 않게 체킹되어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데이터가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없다면 낫이 붙으니까 true죠. 하나 놔도 true이면 true이기 때문에 OR 연산이어서요. 그래서 입력값이 부족합니다로 보여지죠. 데이터가 다 입력되어 있다면 다시 밑에 있는 if 쪽으로 가서 이메일에 관련된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요. is _email value는 function.inc 이미 지정되어 있던 함수였죠. 그것을 불러다가 처리하고 정상적인 이메일로 등록되었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패스워드의 이상 유무를 체크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트림을 통해 공백을 제거하고 MD5라는 것을 통해 그리고 MD5와 substr이라는 것을 통해서 패스워드가 이상한 데이터인지 순차적인 데이터인지를 비교해서 검사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데이터라면 PW에 저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고 그곳에 셀렉트를 합니다. 왜 유저 아이디와 그룹 아이디를 결정하기 위해서 맥스 GID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오고 보드에서 MySQL에서 적용을 합니다. 맥스 GID는 최대값으로 가져오는 거죠. GID 중에서 최대값인 GID 값을 가져와 설정합니다. 왜 그룹 아이디는 최대값으로 새로 생성되어져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 생성되어지는 것은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룹 아이디에서 보다 하나 커져야 돼서 맥스 값을 가져오고 적용을 하고 불러와서 실질적인 GID를 하나 증가시켰죠. 여기서 불러왔잖아요. GID 값을. 그래서 GID에 관련된 부분 매칭시켰고 그 ID 값을 하나 증가시키고 인서트를 GID에 관련된 부분을 증가시켜서 넣어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 쿼리를 적용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닫고 포워드, list.php라는 곳으로 이동시켜 주게끔 하는 포워드도 function.inc 파일에 정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list.php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형태로 해서 데이터베이스 인서트 되었고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list.php로 이동했죠. 그래서 방금 전에 입력한 데이터를 이 번호로 저장해서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번호가 10으로 보여지는 것은 제가 테스트했던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테이블에 어떠한 기본적으로 지운다 하더라도 맥스 번호나 카운트 번호들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10번째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금 보여줬던 색을 작성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색을 작성하는 형식을 작성하는 곳으로 형식이 무엇이다. 즉 글쓴이, 이메일 주소 등 데이터베이스에 컬럼을 넣어 형식 작성을 하고요. 이렇게 작성한 글을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부분, 해서 두 가지 페이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세 번째, 글읽기 부분입니다. 글읽기 부분은 게시판에서 특정 글을 선택하였을 때 글의 내용을 화면에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글을 작성할 때 있었던 내용들 중에 추려서 보여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글의 조회수를 이때 증가시켜 줍니다. 그럼 작성한 코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드라는 부분은 글의 제목을 클릭해서 넘어가는 부분이었죠. 클릭해보죠. 지금 c_ref.php라는 파일이 없다고 나오거든요. 지금 이 페이지가 없으니까요. 복사해서 갖다 놓고 보도록 하죠. 지금과 같이 이 파일을 갖다 카피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글이 넘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드라는 페이지는 글 흐름도에서 봤듯이 수정과 답변, 삭제라는 부분을 넘어가실 수 있고요. 역시 목록이라는 부분으로 넘어가실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코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면 방금 전에 list.php에서 제목을 통해 링크되어서 올 때 그 페이지가 가진 정보들을 지금 갯방식으로 붙여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는 첫 번째고 유저 아이디는 10번째다. 그럼 유저 아이디를 통해 이 값들을 전부 출력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쿼리에 대한 부분을 가져오면 이 부분이 먼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회에 관련된 부분이죠. 첫 번째 작성하고 난 다음이었다면 조회수는 0이에요. 왜? 내가 한 번도 들어가서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인서트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처음으로 라이트해놓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한 번 클릭해서 들어와서 보는 순간 벌써 조회수는 1로 올라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먼저 되는 겁니다. 보드의 셋, 업데이트 관련된 부분을 하나 증가시켜라. 어떤 부분? 유저 아이디가 이것인 부분, 내가 넣어준 것과 동일한 부분이죠. 그래서 10번에 1로 조회수가 업데이트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것 같이 조회가 1로 증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런 다음 데이터베이스의 쿼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면 정상적으로 클로즈 시키고 user_url이라는 부분으로 다시 변경돼서 넘어가라. read.php라는 파일이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read.php라는 파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read.php를 다시 보게 되면 실제 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지금 업데이트 된 것을 보고 또 유저 아이디를 넘겨준 것을 가지고 셀렉트 해와서 리스트에 넣어준 후 보여지게 됩니다. 역시 이곳에서도 서브젝트가 가질 수 있는 특징, 내용이기 때문에요. 엔터를 치거나 하는 부분들이 다 다시 문서화로 바뀌어서 데이터를 바꿔서
보여져야 되죠. 그런 부분들을 변경하고 태그를 이네이블 시켜서 태그 형태가 들어가 있다면 그리고 제목에 대한 길이를 제한하고 형태로 다시 변경해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역시 서브젝트에서 엔터를 쳤을 때 엔터가 BR 효과로 다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넣어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것을 딱 출력해주고 글쓴이 같은 경우는 메일을 보낼 수 있게 지금 상태 표시줄에 보이는 것과 같이 메일 관련된 정보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클릭했을 때 아웃룩 익스프레스를 통해 이 메일 주소가 보내지겠다 해서 뜨게 되겠죠. 그렇게 작성해서 수정과 답변 삭제 목록까지 작성하시고 흐름에 대한 것을 차분히 하나씩 해서 작성해서 흐름도를 맞춰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처음 리스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리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데이터가 없다면 글부터 써야 되니까 글을 쓰고 글을 읽어오고 조회수에 대한 것을 증가시키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